수고 많으십니다. 신기남 의원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판교 사고를 조사한 결과 국민에게 꼭 알려야 하겠다는 판단이 내려서 이 회견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고인, 명복, 그리고 치료 중인 분들 쾌유를 빕니다. 희생자들에게 어떤 조그마한 과실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희생자들의 잘못은 결코 아닙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한 책임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부실 시공, 그리고 최소한 설계대로 시공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내일쯤 발표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에 있어서 일부분에 불과한 그 받침대 가로막의 하중 실험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건의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이 진정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진상을 규명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 1번 잘 보시면 공사 현장의 설계도면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실이 사흘밤을 지새우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경찰 수사보다 더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자부합니다. 현장 점검을 했고요.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설계도면 무려 1,800장이 넘습니다. 이걸 다 성역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자문 등을 종합해서 오늘 이 회견을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근데 이것은 부실 시공으로 인한 인재였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그레이팅 시공하는 공식 도면입니다. 이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LH부터 제출받은 환기구 그레이팅은 그 올라서는 그 판이죠. 철판, 그게 그레이팅인데, 환기구 그레이팅 상세 도면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을 보면 콘크리트 벽에 걸친 톡이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걸친 톡이 이렇게 밑에 있죠. 그리고 30 내지 40cm 간격으로 L자 앵글 고정용 철물도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H형 이거를 H형 볼트 2개로 앙카라고 그러죠. 앙카 2개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형광이 H형광이 실제 하중을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면을 가야지 3선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고 현장의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환풍구 도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아까 LHC 그 화면 그 방식보다는 다소 좀 미흡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책 정도 되겠죠. 걸침톡 설계는 없습니다. 콘크리트에 걸침톡 설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디귿자 형광을 콘크리트 벽 내부 사면 전체에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쭉 돌아가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일정 간격으로
앙카 볼트 2개씩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시공하면 아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전에 큰 지장은 없다는 그러한 기술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대로만 했었어도, 설계되는 대로만 했었어도. 그 다음 사진. 그러나 실제 현장은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설계 위반입니다. 이게 판교 사고 현장을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현장 그 증언을 들어보면 사고 당시 그레이팅, 철판이 출렁거렸다고 합니다. 출렁거렸다. 이 출렁거렸다는 것은 이 받침용 각 파이프, 각진 파이프입니다. 받침용 각 파이프. 이게 무너진 건데 받침용 각 파이프와 그레이팅, 철판 사이가 약 5cm 정도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착되죠. 사이가. 그러니까 출렁거리죠. 벌어지고 그 사이에 지지출물, 가느다란 지지출물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계도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중을 받쳐주는 것은 이 받침용 각 파이프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중을 받쳐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양쪽 이 하단에 용접된 요 L형 철물, 자그마한 철물이 이걸 전체를 받쳐주고, 요 앙카가 전부입니다. 전체 앙카 수량도 6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받침대 파이프가 부러질 때 같이 떨어져 버렸어요. 같이 탈락해 버렸어요. 그만큼 약하게 됩니다. 그 사진 12번을 찍었고요. 떨어져 나간 다음에 사진입니다. 앙카 떨어져 나가고 부러진 12번은 이게 참 똑바로 했었죠.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리죠. 현장에서 떨어져 나간 사진 허망하게 앙카도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각 파이프가 무너지면서 부러지면서 파이프도 뽑혀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사진 7. 잠깐만요. 자, 이것은 LH가 하고 있는 가장 완성된 형식의 그 방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시공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입체로 아까 보여준 것을 입체로 한 겁니다. 이대로 하면은 절대 무너질 일은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8. 근데 이제 아까는 LH가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사고 현장의 설계 도면을 입체적으로 다시 보여준 겁니다. 실제 설계에서 콘크리트 걸칠 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신 디귿자 현감, 요거요. 디귿자 현감을 설계대로 이 콘크리트 벽 내부 사면 전체에 이렇게 시공했다면 30-40명 이상 하중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기술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실제 설계대로만 했었더라도 LH 설계도문까지는 안 가더라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9. 근데 이것은 설계도면대로 하지 아니한 실제 시공의 입체도입니다. 사고 현장을 입체도면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 문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설계 위반입니다. 엄연한 설계 위반. 이 철판을 받쳐주는, 그레이팅을 받쳐주는 디귿자 현강이 없어요. 이 받쳐주는 디귿자 현강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 그레이팅 철판을 실제로 지지해주는 게 없었던 겁니다. 가냘픈 요거 하나만 걸칠 뿐이지 디귿자 현강이 없어요. 설계도에 있었던 디귿자 현강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실자재입니다. 부실자재. 이 각파이프인데, 속이 있는 각파이프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중 지지 성능이 없는
얇은 각진 파이프를 사용합니다. 이게 부러진 거죠. 달랑 하나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부실 자재입니다. 그리고 용접도 부실해요. 이건 여기도 용접해놨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앙카, L형 철물에 박힌 앙카 역시 부실하게 시공해서, 그래서 이게 뽑히고 말았어요. 이것도 부실 자재이지만 부실 시공, 이쪽도 부실 시공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설계도를 위반했고, 디귿자 형광도 없이 만들었고, 부실 자재로 각 파이프를 쉽게 뽑아주는 부실 자재로 됐고, 시공도 나중에 상세도를 보여주겠습니다만 앙카 여기도 아주 엉망으로 박아놨어요. 부실 시공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레이팅 시공에 사용되는 H형 형광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중 지지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고 현장에서 설계도에 있었던 그 규격입니다. 이 설계도 이 정도만 했어도, 아까 저 H자 형광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디귿자 요 정도 설계도만 있는 대로 요 정도만 했었어도 괜찮은데, 이 설계도에 나와 있는 실물형, 이걸 설치는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설치했었어야 하는 거죠. 디귿자 형광이에요. H 형광보다는 덜하지만 기본적으로 하중 지지 성능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실 자재. 설계도도 위반했고, 부실하고, 설계도 위반하고 부실하게 시공된 미음자 각 파이프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나. 근데 이것은 또 비슷한 걸 갖고 왔는데, 아마 현장에 설치된 이 각 파이프는 형태는 이거하고 비슷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거보다 더 약한 재질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형식의 것을 현장을 가서 갖고 올 수가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입수했을지 모르죠. 이런 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 지지 성능이 없는 비구조제, 그런 데 쓸 것이 아닙니다. 수평 잡아주는 기능뿐이 없지 이게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앙카 요게 실제로 전체 하중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부러지면서 이것도 같이 뽑혀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사진으로 돌아가서 13번. 자, 이게 현장의 입체도입니다. L형 철물, 여기 콘크리트하고 이 받침대를 하고 있는 L형 철물 중앙에 앙카를 시공해서 고정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거 보면 철물 옆에 앙카를 박아놨어요. 여기다 박아야 할 걸 여기다 엉뚱한 데 박아놨어요. 이게 무슨 이런 부실 시공이었어요. 엉뚱한 데 박아놓고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다 폐볼트를 다시 박아서 이거하고 여기 연결시켜놨어요. 여기는 앙카가 없어요. 있어요. 왜 여기다 박아놓는지 아마 나중에 계산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폐볼트로 용접을 해놨어요. 여기 요거와 요것을 서로 연결시키게끔 이런 형태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입수한 사진. 그래서 이 L형 철물에 앙카를 시공하지 않아가지고 이 콘크리트와 고정용 철물에 이격이 발생했어요. 이격. 그러니 쉽게 떨어지죠.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날림 공사다. 아까 9번 사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는.
앙카도 제대로 박히지도 않고, 예.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약해가지고 부러졌지만 이것도 뽑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자재에 부실 시공인 거죠. 설계 위반에. 설계 위반. 전체적으로. 디귿자 형광도 없는 설계하고 다르게. 부실 자재. 2교까지 있는 출렁출렁. 부실 시공. 자, 이번 환기구 브레이팅 시공은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설계를 위반하고 아예 시공을 했고 이거에 대한 감리도 엉터리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발주자, 시행자,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도 시행자, 그다음 감리자, 또 시공자,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도 제가 제시한 다각도의 사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책임자도 모든 책임자를 빠짐없이 추궁해야 합니다. 앞으로 시공과 감리 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상재의 사고 원인을 현장 점검과 설계 도면 또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다시 한번 억울하게 희생되신 고인 명복을 빌고 정부는 재조사 이상의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하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제도 정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의 간단한 내용을 국감 현장에서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충분히 못했지만 잠깐 설명드렸고 이 회견을 통해서 실물을 갖고 나오고 설계도면을 제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